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스마트 A를 활용한 직무 연수를 담당하게 된 김윤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연수에서는 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실무 업무, 그리고 또 실제 업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과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수에서는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데이터를 직접 실습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6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동 전표 처리인데요. 아마 교육기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 있어서 차변 대변을 몰라도 알아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 정말 맞는지 저랑 같이 실습해보면서 차변 대변 구분을 못해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진짜 회계 처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정규 증명서류와 업무용 승용차 관리인데 실제 굉장히 실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이 실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가르쳐야지 이 중요한 상황들을 실무에 가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실습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 정확하게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회계를 하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산재무제표와 법인세 계산을 수월하게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개정 과목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교육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각종 세무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은 다 서류가 아닌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그리고 또 각종 지방세 신고도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면 이 전자신고를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실습을 해보고 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어떻게 이 전자신고를 다루어 주면은 우리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연말정산인데요. 자,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자동 업로드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업로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학교에서 연말정산 교육을 어디까지 해야지 이 자동 연말정산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이 실습하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아마 이 연수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나시면은 교육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요, 자격시험을 위한 이 자격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 연수를 통해서 자격증 시험만이 아닌 자격증 시험 플러스 실제 실무와 관련된 알파가 되는 내용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 우리 학생들도 취업을 했을 때 두려움 없이 실무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이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실제 기업에서 수기로 모든 회계 장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도 차변, 대변을 구분하고 T자 계정을 만들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이 들어오면서 모든 기업에서 전산을 이용한 회계 처리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는 전산을 이용한 회계 처리 방법이 교육 시스템에 적용이 되었고, 자, 지금도 이 도전 스마트의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AI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전표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기업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의 내용이 아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동 전표 처리 시스템에 의한 교육 환경이 다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대로 붕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산을 이용한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야지만 이 자동 전표 시스템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 자동 전표 시스템을 위해서 추가로 뭘 더 가르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15시간 교육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자동 전표 시스템을 교육에 지금 한 3년 동안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뭐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 3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자, 이런 노하우들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 전수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육용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이 자동 전표 시스템 환경 하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판단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판단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추가시켜야 될지, 이런 노하우들을 15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자동 전표 처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수업할 예정이냐면요. 자, 국세청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회계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회계 프로그램에 업로드가 될 때 단순히 거래 내용이랑 금액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회계 처리 패턴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 붕괴까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담당자는 할 일이 없네.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거래처에 A라는 품목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국세청에 있는 세금 계산서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업로드 될 때는요, 먼저 과거에 똑같은 거래 내용이 있는지 먼저 분석이 들어갑니다. A라는 거래처에 A라는 품목을 판매했는 것이 과거 거래 내역에 있는데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더라. 그러면 자동 붕괴가 될 때 자동으로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거 회계 처리가 있으면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과거에 회계 처리 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서울 한정식이라는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내역에 한 번도 이런 거래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동 업로드가 될 때 과거 회계 처리 패턴이 없으니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 한정식이라는 식당을 이용한
다른 회사들이 많겠죠. 자, 이 다른 회사들이 서울 한정식 식당을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계 처리 개정 과목을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 추천된 계정 과목을 보고 그리고 우리 실제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뭔지 판단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정 과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동 분계가 되고 있지만 과거의 회계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 빅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의 정확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회계 담당자의 검토 능력, 판단 능력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결정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는 거래 내역을 보고 누가 빨리 이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잘 하느냐. 자, 이게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모든 회계 거래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되어서 업로드가 되다 보니 실제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은 일부 아주 최소한의 내용만 입력하면 되고 웬만하면 자동으로 분계까지 처리가 되어서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입력된 회계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회계 처리 패턴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 분계가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아마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규 증명서류 관리인데요. 자, 이 정규 증명서류 관리는 실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AT 자격시험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자,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가르치고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강의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 물론 이제 각종 이게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격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요렇게 입력을 해야지 정답으로 처리된다. 실제 문제와 정답 처리하는 방법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자, 뭐가 빠졌느냐? 정규 증명서류가 우리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시험 문제 출제해서 이걸 답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만 강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자, 이번 연수를 통해서 이 정규 증명서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실제 우리 기업에서는요, 결산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무슨 서류를 작성하게 되느냐 하면 지출 증빙 서류 수치 검토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서류가 왜 중요하냐? 세무 과세관청에서 이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정규 증명서류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해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 증명서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걸 얼마만큼 실제로 수치를 했는지 업종이 비슷한 것끼리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서는 정규 증명서류를 1년 동안 몇 %나 수치를 했을까? 자,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에서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 거래 내역 중에 70% 정도는 정규 증명을 받고 30%는 받지 않더라. 그러면 자, 대부분의 회사들이 70%인데 A라는 회사는
50%밖에 정규 증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세 관청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나머지 회사들은 70% 정도가 나왔는데 50%밖에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건 나머지 거래에서는 거래 내용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의심 가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되는 거래가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서는 세법에서 자, 이건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돼.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가산세를 물어야 돼. 자, 이런 거래들이 구분이 분명히 갑니다. 자, 이런 거래들을 갖다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지만 지출 증빙 서류 수치 검토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은지 실제 회계 교육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실무와 똑같이 거래 내용을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제가 입력하면서 관리하는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리인데요. 자, 실제 우리 실무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법인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된 승용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업무와 관련 없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회사에 있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임원들의 가족들이 회사 승용차를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비용도 지출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걸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는 각각의 차량별로 유류대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보험료가 어느 차량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대의 차량에서 총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었고 세법상의 한도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중 얼마는 인정을 못 받는지 이런 관리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무에 나가면 바로 접목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들도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연계성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자, 이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평상시 회계 처리를 할 때 적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결산 때 이중적인 업무를 갖다가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단순히 적요해서 보험료 지출이라고 입력한 것과 자, 적요에 실제 보험료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기간을 그대로 입력했는 경우 자, 결산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적요에 보험료에 대한 기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입력을 했다면 결산 때 이 내용을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성급 비용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적요에서 이런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보험료 지출이라고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시 보험료 영수증을 뒤져서 이 영수증에 기록된 기간을 보고 성급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단적으로 성급 비용 하나만 예시를 들었는데 타 계산 과목, 각각의 계산 과목별로 결산과 법인세 계산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연수에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결산과 법인세 계산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요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국세청 전자신고인데요. 자, 국세청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도 지금은 다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자신고는요. 한 번만 해보면
두려움이 없는데 이 전자신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이 실무에 나갔을 때는 이 전자신고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자신고를 해본 학생은 실무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제 사례입니다. 자, 이 전자신고를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실습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나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전자신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업로드 시켜서 연말정산을 해볼 겁니다. 자, 실제 해보시면 연말정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학교 교육에서 이 정도는 가르쳐야 하지만 이 간단한 연말정산도 우리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 항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이 항목들에 대해서 다 수업이 진행이 되시고 나시면 아마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기존에 도전 실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으실 거고요. 자,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는 교육용 프로그램밖에 없다. 대부분의 아마 교육기관들은 그럴 것입니다. 자, 실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잘 활용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안내를 해 줄 거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없이 교육용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용 프로그램 가지고도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실무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연수를 통해서 이 2가지 방법 모두 다 전수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연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